3.8 전당대회가 치열합니다. 아마 이 전당대회가 내년 총선과 그 승리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요.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에 이 천하람 후보가 지금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오늘 조사 발표에 의하면은 3,000명을 조사해가지고 이 권리당원한테 물어보니까 1강 2중으로 나타났어요. 김기현 후보가 한 40% 정도라고, 그 안철수 후보가 20%, 그리고 그 천하람 후보가 17%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양강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위를 추월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나왔고, 민심에서는 4명 중에 천하람 후보가 1등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이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그 천하람 후보의 그 상승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김 대표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걸 듣고 내가 느끼는 것은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나 누군지 잘 몰라요. 예, 경상북도 대구 출신의 변호사인데 40살이 채 안 됐는데 전라도 순천에 가서 당협위원장을 맡다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뭐 3등인가 4등 하고 그런데도 열심히 다닌다 그래요. 그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까지만 아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천하람 대표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내 감상적 예감으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이 3.8 전당대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게 좋은 모습으로 시작해서 좋은 모습으로 끝나야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대표가 내년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룰을 잘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 곳곳에 공천을 시켰어. 그래서 저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중립적 국민의 입장에서 저 이재명이가 지도하는 저런 민주당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저러니까 국민의힘당 여론 지지도가 팍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모든 게 상대적이니까. 저런 내 기준으로 보면 저런 민주당의 대치점에 있는 국민의힘당 여론이 팍 상승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팍 상승해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고 있잖아. 뒷걸음질. 이게 기가 찰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당대회 분위기가 뒷걸음질 치는 민심이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민심이 왜 뒷걸음질 치고 있느냐? 내부 총질과 자해 행위 때문에 엉뚱한 천하람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 밖의 신인이 돌출하는 환경이 됐다. 거기에 80만 명의 권리당원들이 민심을 체감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한데 이게 내부 총질과 자해행위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윤심 논란 처음에 윤심 논란 이걸 가지고 유승민까지 이를테면 제거됐다 하는 거는 나는 유승민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작년 3월 9일 이 얘기하다 보니까 3월 8일이고 3월 9일이네. 3월 5일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 당선을 원치 않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끌어당긴 전범이야. 이준석이 하고 유승민은 나는 그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선거에 전혀 협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현재 당원이라고 하는 건 이 당규가 잘못됐어.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 사문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농공행상에서 공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적대행위 한 것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우리 당에 이 나라에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유승민은 이게 적들이야. 얘들은 윤석열이 안 되는 걸 바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종북 주사파 김정은 정권의 연속성을 지지한 꼴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건 제거됐고 그다음에 나경원에서부터 이거는 완전히 내부 총질의 포용력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김기현이가 안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김기현이가 안 되고 안철수가 되면 그 안철수라고 딱 지목을 한 것 같아. 이게 박근혜가 탄핵당하던 그러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탄핵 얘기가 나왔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발설자와 그 말을 한 것은 이게 당은 당규가 어찌되지만 이거 해당 행위라도 보통 해당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대통령이 뭐
지금 현재 알려진 정황은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있는 데서 누구는 국정회방꾼이고 그리고 적이다. 예. 공공의 적이다. 안철수를 그렇게 지적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안철수를 지칭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사석에서 했다.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친윤의 뭐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도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탈당 탄핵 얘기를 꺼냈다. 이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얘들이 이 사람들이. 김기현 후보가 또 이야기했죠. 이게 자해행위라도 보통 자해행위. 예를 들면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이니까 사석에서 아이 그 공공의 적이다. 아이 그 국정회방권을 가령 했다고 치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은 바깥에 아 대통령님 그건 좀 참으라고 그러고 바깥에 그 얘기를 안 전해야지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서맨만 있는 것 같아. 전부 예서맨만. 전한 것도 지시에 의해서 전했지 않을까요? 그 지시를 하면 이거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아. 내 말은 있었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예.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그런 참모들이 있었지요. 이구라이 같은 사람 우리가 욕들 많이 하지만 그거 다 대통령 이렇게 막고 박상길 대변인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내가 이게 대통령 그만둬야 되겠다고 성명서 발표하라고 하니까 어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리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고 말이야. 그대로 바깥으로 이게 퍼뜨리는 그런 바보 같은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자해행위라도 그 보통 자해행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 그래 김기현이가 되면 결국 대통령 뜻대로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이지 또 자해행위 중에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당 출신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이지,을 명예대표로 추대하는 당헌 규정을 만들자. 명예 당 대표.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를 위해서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이게 자해행위야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과 그다음에 이번 대표 경선에 나온 사람들과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난번에 0.73%로 당선됐다. 예. 0.73% 지금 내가 말한 당신들이 열심히 한 거 틀림없는데 당신들이 열심히 한 거 그것만 갖고 73% 차이를 낸 게 아니라 제야 세력이 후보 단일화 운동도 하고 종북 좌파 세력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 길거리에서 열렬하게 투쟁이라 그럴까 운동한 사람들이 중간 부동층 표를 그만큼 끌어모다가 간신히 끌어다 모아가 보태가 0.73%된 그런 데에 그대들은 중간 부동층 이 표의 존귀함을 모르고 지금 이런 헛발질을 하는 내부 총질하고 자해 행위를 하면 그만큼이 달아난다 이거야. 윤석열 쪽에도 이재명처럼 죽으나 사나 윤석열 표가 있다고. 죽으나 사나 국민의힘당 지지표가 있지요. 그런데 그거 갖고 대통령 된 건 아니니까. 이거 중간 부동층 표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재명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도 구멍이 많다. 그러나 어쩌겠느냐 하고 마지못해 지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달아나고 있다. 안 달아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윤석열 찍은 사람이 지금 안 달아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일단 이번 정당대회를 통해서는 윤석열 주도하는 당을 만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시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도 확장성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그 전략이 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우리 국민이 가끔 건망증도 있고 하니까 통할 수도 있는데 안 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 선거에 과반수를 넘기되 그 과반수의 상당 부분은 윤심이 작용돼 갖고 윤심의 말을 듣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돼도 좋습니다.
새로 된 대표께서 공천 룰을 잘 정해가지고 좋은 사람 공천하세요. 나는 대통령이 나는 누가 돼도 다 그 공천 룰에 따라서 된 분은 내가 다 존중합니다. 이런 태도라야 되는데 이건 내가 꼭 이게 찍고 깊이 인물은 빼고 이래야 되겠다. 이게 이런 생각을 먹는 교훈이 박근혜 경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지금 정확하게는 62명이 반발했다 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 탄핵 발언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천에 전혀 영향력도 못 미치고 엉뚱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된 그 국회의원들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박근혜 탄핵됐지 않느냐.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나는 윤 대통령과 측근 참모 국민의힘당의 이른바 윤심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62명이 반발하게 된 원초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통을 전혀 안 했어. 소통을 전혀 안 했거든. 박근혜도 소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비서실장하고도 잘 안 했다. 장관하고도 소통 안 했습니다. 네. 초기에 수석 보좌관 회의인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기절을 할 뻔했어. 이게 참 좀 심한 말이 지금 나와도 참는데 어찌 대통령 된 사람이 장관들 대면 보고를 안 받는다? 그럼 대통령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자세니까 국회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게 아니라 그건 잊어버려라. 누가 되더라도 나는 1호 당원이고 그러니까 내가 선정을 베풀고 수시로 이 말하면 그냥 기가 찬데 레이건 대통령의 전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백악관 집무실 아침부터 저녁 그 시간 낮 시간에 앉아가지고 절반은 상원 하원 의원들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심 시간에는 부를 사람 불러가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아니면 티타임 갖고 그 시간에는 또 밤은 밤대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간다고 한다면 이게 누가 반기를 듭니까? 누가 공천 룰 제대로 돼가 누가 공천 받아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윤 대통령 검사만 해가지고 말이야 평생 질문만 했거든. 네. 상대방이 뭐 답 질문하는 건 상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런 것도 있다 하면 그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 피의자가 질문할 수가 없죠 검사한테. 물론이지. 네. 다들 그러니까 그 반대편 질문을 안 받다가 대통령이 돼가 민심의 질문이란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시끄럽다 이 말이야. 귀찮고. 스톱해버렸잖아요. 도스태핑. 네.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약간 좀 피의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누구를?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들. 아니 검사들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잠재적인. 그렇지. 예, 그렇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대선 경선 때 자기는 탁 보면 견적이 나온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못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 단임제가 87 헌법을 만드는데 주역이었었는데 단임제의 운명이 그 이후에 다들 대통령들이 임기 후에 불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는 더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갖고 중임제로 하면 더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다른 의미에서 개판이 된다고. 4년 중임제로 하면 어찌 되냐니까 처음 당선될 때에 그 당선된 대통령이 그 당선 축하식에서 구호가 어찌 나오는지 아십니까? 승리를 축하한다. 다 함께 앞으로 이게 아니고 다 함께 8년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그 4년 동안 첫 해부터 5년 뒤 선거에 맞춰 가지고 뭐 이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펴고 개판되는데 하여간 자관 이게 막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에 맞는 정권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이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면 사실 뭐 단임이면 어떻고 중이면 어떠냐 연임이면 어떠냐 이 말이야.
대표님께서 그 91년도에 주창하신 게 국민 정치 시대를 주창하셨어요. 이제 상김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된다. 그 굉장히 지금으로 봐서도 신선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국민이 국민 정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그렇지.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지역 갈등이라는 틀에 이번처럼 이렇게 매몰된 경우가 없다고. 그게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잖아요. 전 국민의 보편적 여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론조사가. 그래도 다행히 중간층이라고 하는 게 이쪽 저쪽에 속해 있어도 그래도 중립적이고 중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당락을 결정했다 이거야. 그렇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당 윤 대통령도 이 중간층을 어떻게 견인해내느냐에 생각을 쓴다면 뭐든지 감정대로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우에 저렇게 바로하게 나가면 이 중간층은 영영 안 가지. 갈 수가 없지. 근데 국민의힘 당도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자해행위를 하면 그것도 안 가게 되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게 비슷해지게 되는 것이지. 이게 비슷해져서 옛날에는 그럴 때 이제 그 여론 아까 말한 여론조사에 무응답이 꽤 있을 거요. 예. 뭐 이재명이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검찰소 정당하다는 게 그렇다는 거 정당치 않다, 정당하다가 10% 차이라 그랬지 않나? 네. 거기에 대답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러워서 대답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게 중간층이야. 요게 따지고 보면 이재명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 내 말은 그거예요. 요게 왜 이쪽으로 더 못 오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당의 이게 책임이다. 정당 지지도에 보면 무당파가 늘고 있거든요. 무당파가. 당연하지, 당연해. 네. 그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도 이 상김 정치 청산을 이야기하시고 양당의 기득권 정당을 비판하시면서 당시에 신정치개혁당이라는 3당을 출연시키고 했잖아요. 험난한 길을 가셨는데 요즘은 제3당의 그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30년 전에 내가 제3당 운동을 해가 완패를 했거든. 완패. 예. 92년 14대 선거 때 정치개혁당 만들어 가지고 전국 후보자 한 3분의 2 지역에 내고 했는데 나 하나만 당선됐어. 예.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 전체 득표율이 3% 미만이 돼가 비례대표도 하나도 안 됐거든. 예. 그러나 그때는 양김, 삼김 사이에 제3정파가 뚫을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그렇게 나섰던 것인데 예. 지금은 그때 비해서 절대로 안 되게 돼. 그러니까 그걸 묻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거예요. 지금 이 야권 쪽에 정의당 한 거 보세요. 정의당. 예. 휘둘리고 안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권 쪽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소위 이제 우파 정당의 제3당 이거 절대 또 안 된다고 그거는. 더 비극적이지 이게. 그 부분들이 지금 일고 있는 선거제 개편으로 그걸 뚫을 수가 있습니까? 이 나 선거구제 이게 중대 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그나마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안 돼.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야 간에 그건 배짱이 맞아가지고 중대 선거구제 안 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350명으로 늘려서 뭐 비례대표를 가지고 이렇게 정당 득표를 나누자. 그러면 제3당도 좀 들어올 수 있잖아. 이따위 소리나 하고 국회의원 늘리는 얘기만 하는데 이 사람들 속셈을 한 1000명쯤 늘려보지 그래.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번 그 38 전당대 물론 그 전부터 그렇지만 줄기차게 들어온 게 윤핵관이라는 표현입니다. 윤핵관. 그래서 안철수는 그 공격이 있은 다음 날 윤핵관 이제 자기는 표현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 윤핵관이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랑 간신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군주나 리더나 간신은 다 있었고 그 간신을 어떻게 척결하느냐 중심과 구분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된 옳은 정치를 꾸려나가는 거라는 지적도 많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 대통령이 이게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직행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평생 질문만 하던 자리에 있었고 질문만 예. 질문만 하던 자리에 있어서 질문 받지 않는 자리에 있었고 그다음에 정당과 국회 생리를 사실 잘 모르거든. 그 국회의원들 보면 민나 도로보로 보이거든. 검사들 입장에서 민나 도로보지. 이렇건 저렇건 정치자금법 위반 안 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민나 그렇죠. 도로보다 전부 도둑놈들인데 이제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정권을 잡으니까 어떤 사람을 써야 할지 인맥 풀도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알려진 대로 권모, 장모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초기 인선하는데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좋다.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비서실이나 이런 게 장관도 일부 조각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윤핵관이지. 그 대통령이 뭘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나는 알았으라고 봐. 그걸 깨달았는데 깨닫는 순간에 또 본인의 생각만 갖고 말이야. 뭐 공공의 적이다, 뭐 회방꾼이다 이런 소리까지 토해낸 지경까지로 발전해 버렸는데 이게 지금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그 사람들은 뒤로 스스로 물러서지 않으면 결국 화를 당합니다. 화를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영향력을 대통령에게 끼치고 있다. 이 상태를 계속하여 가면 결국 화를 당하는 날이 온다.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이 윤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한 거 있잖아요. 뭐 이준석이가 떠나고 나니까 당이 조용해서 좋다 이런 걸 대통령이 보낸 거 이거를 본회의장에 앉아가 대화한 게 아니고 그날 아침이지 그 전날 대화한 걸 이청 원내대표는 맨 뒷자리에 앉으니까 이게 보이도록 일부러 이렇게 펴봤다. 이게 고의로. 이게 무슨 신호인가 하면 내가 대통령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게 사회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자리와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A에서 B로 바뀌었다 그러면 B 쪽으로 순식간에 자리, 돈, 자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막 이런 저런 줄을 대가 그냥 박치기를 하고 말이야.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대표적 예입니다. 이 자리 하나를 위해서 주로 경제학 교수나 전직 경제 관료들이 이 줄을 섰는데 이 줄이 소공동의 한국은행 정문에서부터 과문 내거리까지 한 사람 때문에 줄을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 1000명쯤 되나? 일단 비유로 말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자리가 몽땅 이동되니까 그게 그냥 줄을 대고 돈은 뭔지 아시잖아요. 대기업은 보험을 들여야 되고 또 새로 기업한 사람은 새 정권에서 뭘 이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바로 만나서 얘기가 안 되니까 어찌 되나? 측근. 예를 들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도 나 대통령하고 이게 대화가 된다는 그 사람한테 몰릴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럼 그 재미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단이 날 수밖에 없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청나라 이 역대 왕조도 그렇고 고려의 멸망 원인도 그렇고 조선조 멸망 원인도 결국은 내시 황관들 권력자들이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거 잘 알고 있지요. 예.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5년짜리 권력의 끝판까지로 가게 되면 결국 그게 두드러진 사람은 골로 가게 돼 있다. 이게 그걸. 그러니까 지금쯤 정신 차리고 전부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전부 후퇴 몸을 사려라 이거야. 예? 윤핵관 리스트에 올른 사람들 까불고 댕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게 되면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더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를 더욱 깊이 망하게 하고 자신을 그 당도 곤란하게 하고
선거도 망치고 이렇게 된. 근데 새로운 인물로 하는데 옛날에 말하면은 공천에 새로운 인물을 했는데 거기다 꾸준물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과 함께하는 뭐 주로 검찰 관계자들이 많겠지만 이분들을 차기 총선에 내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다 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건 내가 현재 뭐 정황상 아는 게 없어. 없어요. 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 그러는데 그 뭐 두고 볼 일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뜻이 그런데 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실제로 어느 대통령이든지 그 YS도 96년도 그때도 뭐 어느 대통령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는 그런 거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가 안 하기로 아, 했잖아. 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당정 분리고 건강한 긴장 관계 유지고 대통령은 총재가 아니고 1호 당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자로서 여당은 대통령 하는 일을 도와줘야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건 쓴소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 같은 데 잘못 개입하게 되면 대통령 주변에 누구누구가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누구누구가 하게 됐다면 잡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공천위원장하고 잘 인원해서 룰을 잘 만들어갖고 잡음 없도록 하라. 그럼 누가 돼도 잘 부탁한다. 내가 집무실은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나한테 얘기하라. 이거 이런 태도를 취하면 박근혜 같은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후퇴가 벌어지고 있다 볼 수밖에 없네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렇다고 봐요. 그 아니 그러니까 YS 때 그 저기 그 아니 내 이름 대에게는 못한데 이철규인가 하는 사람 예. 나이가 강원도. 60대 예. 후반인가 그렇더라고. 뭐 길을 쓰고 나와갖고 윤 대통령 뭐 윤심대로 해야 된다 그러길래 예.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 2번 했던데 나이도 많고 하니까 다음에 탈락할 것 같으니까 절대 충성 분자로 각인시키려고 저러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대통령이 조심해야 된다고. 이전에 수도권 대책위원장도 맡으셨잖아요. 그 15대 총선 때. 근데 지금 이제 이 선거인단의 구성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게 수도권과 중부권을 합한 게 50%가 되고 영남권이 50% 1%에서 지금 39%로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다들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수도권 승리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121석에 106대 15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10%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국민의힘 의석이 수도권에서 그러려면 당 대표가 수도권 민심에 좀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안철수가 가장 주장하는 거고 김기현 후보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수도권 선거를 총지휘를 해봤기 때문에 아실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당 대표가 제주도 출신이면 어떻고 목포 출신이면 어떻고 부산 출신이면 어때? 네. 그가 내걸고 공천 룰을 객관적이고 아주 민심에 부합하는 만드느냐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걸 얘기해야지. 수도권 그 윤상현 의원이 그걸 가장 먼저 얘기를 했지. 네.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라야 뭐 경상도에서 편안하게 뭐 4선 5선 하는 사람보다도 더 표를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 그건 뭐 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잘 보이질 않으니까 김기현 대표도 그 뭐 깨놓고 말하면 윤심이 작용한 사람 같은데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겠다는 거 나는 어제 토론하는 걸 못 봤는데 그 뭐 얘기합니까? 그런 걸 안 내놓잖느냐 이 말이야. 구체적인 걸 안 내놓고 안 내놓는단 말이야.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내놔야 하거든.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용산 바라다 보고 겁이 나서 함부로 얘기를 안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문제다 이 말이야. 끝으로요. 그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아까 여러 제야 세력의 도움도 힘도 있었다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국익의 차원에서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표 현재까지 국정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나는 내 원칙 때문에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등록 직전까지는 윤석열의 표를 모으자 소리를 광화문에서 한 일이 없어요. 등록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2번을 표를 모으자 이렇게 했을 따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네. 지금 거의 뭐 이제 선거는 1년 가까이 되고 취임한 지 그러니까 9개월 됐으니까 네. 안쓰럽게 보는 점은 있어 내가. 왜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국회가 말이야 깽판을 놓고 있으니까 말이야. 네. 온갖 거 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갖고 무슨 뭐 탄핵 사유도 안 되는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하고 이러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제한된 권력 행사가 있다 하는 걸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런데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검사 체질에서 이게 정당인 정치인 체질로 전환이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환을 하는 지금 과도기에 이 전당대회를 맞이했는데 잠깐 이걸 계기로 그 전환부터 해라 하고 이 내년 국회의원 공천에서는 대통령이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나 좀 외람되겠지만 박찬종의 말 듣고 손대지 마라. 그 물론 손 안 대고 그냥 룰을 잘 만들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조건이 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꾸준히 해라. 소통을. 레건 대통령식으로 그렇게 해라. 박근혜 전혀 그거 안 했단 말이야. 그 이전 이명박이나 노무현은 그런 대로 했다고.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은 자기 편 그렇게 늘 관리를 했잖아요. 그 박근혜만은 안 하다 보니 탄핵을 당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탄핵이란 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대표님께서 차트가 고민하는 또 경제 전문가이신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검산분리법 우리 경제 그 미래를 위해서 검산분리법이 이제는 이 바뀔 때가 됐지 않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유우파는 이제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해야 되고 이게 아주 빗나갈 때 국가가 관여해야 된다. 가령 지금 이 경기도 나쁘고 이런데 은행만 살판에 나가지고 말이야. 이자 올려가지고 이 영업이익 때문에 뭐 퇴직금도 막 주고 뭐 하는 거. 예를 들면 그건 국가가 막아야지. 그건 국가가 그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막아야 대통령이 그 얘기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는 검산분리를 비롯해서 모든 게 원칙으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그 원리를 지켜달라. 자, 그 윤 대통령한테 이야기는 지금 어쩌면 후배 정치인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어쨌든 지금 대표님이 지향하는 거를 현실에서 실행하고 있다면은 국민의 힘이라 봐야 되는데 이 전당대 임명하고 있는 많은 그 후보들과 또 여러 국회의원들 또 그 선택하는 책임 당원들한테 당의 전당대와 미래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그래도 보름 이상 남았잖아요. 예,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이니까 한 20일 남았는데 앞으로 TV 토론도 많이 그 남았고. 토론도 3번 남았는데 어제 토론한 건 내가 못 봤는데 이게 공천 제도에 대해서 그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내놓는 후보에게 표를 모아줘야 된다. 그래 당대표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 나온 사람들은 그 점에 있어서 자기 보관을 남은 기간에 분명히 밝혀야 된다. 분명히 밝히고 용산하고 내가 어떤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도 밝혀야 된다. 그거. 그렇게 하고 대통령하고는 언제든지 만나서 협의하고 수기하고 협력하겠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렇게 하겠다.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 뭐 대통령하고 만나고 협의하고 수기하고 이건 이것대로 하겠다 이런 무슨 불경자는 되는 줄 알고 말이야. 이래서야 어디 되겠느냐 이 말이야.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커서 천하람이가 그런 얘기 하려는지도 모르지. 그 친구 스탠스를 잘 잡는 것 같더라고요. 할 말을 하면서도 예의는 지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후배들한테는 박수를 치주고 싶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107명이나 되는데 이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 이게. 그게 뭐 왜 그런가? 공천 제도가 확정돼 있지 않고 그 룰이 이를테면 전통화돼 있지 않으니까 말 잘못해가 어느 칼을 맞을지 모른다 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비극이지. 비극이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싸우는데도 몸 조심하고 있잖아. 그리고 혹시 말 잘못, 그러니까 지금 종편을 비롯해가지고 유력 유튜브에 이 초대받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열이면 이쪽은 3명인가 4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나가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퍼부어 되는데 이쪽은 몸을 사래가 그 대표님은 할 말 다 하고 정치 인생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실언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말 할 때 다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청와대 바깥 문고리를 잡는 데까지는 갔는데 그 이상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내부에서 침몰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좀 더 현명해져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마지막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국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폴리뉴스 구독자와 이 폴리뉴스 TV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김동국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이 폴리뉴스 가지고 건전하고 객관적으로 정치 정세들을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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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